대부분 건물 하나 사면 3% 4% 수익률에서 만족을 하거든요. 건물 얻는 수익률을 하나에서 사실 얻는 거기 때문에 멘토처럼 일단은 먼저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었죠. 대표님, 오늘은 여긴 어디입니까? 저희 수강생분이 오늘 모텔을 계약하셔서 빌딩 중개법인에 왔습니다. 무슨 모텔인가요? 이 모텔은 강북에 있는 16객실 20억 초반의 건물로 명도기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셨고 드디어 매수 확정이 떨어져서 오늘 계약을 하러 오셨습니다. 건물 하나 사는데 3개월 기다리는 거면 꽤 오래 기다린 거예요? 맞아요. 강북에서 역세권 인근이고 그리고 괜찮게 발달한 상업지 안에 있는 물건이라서 장사를 하면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매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도록 할게요. 얼마를 벌고 싶어요? 이자를 다 내고 운영비를 빼고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올라간 건물이고요. 당근! 드디어 계약을 하셨어요. 저희 수강생분이. 오늘 사신 건 어떤 모텔이죠? 제가 지금 계약한 모텔은 수유역 근처에 있는 모텔이고요. 상업지에 있는 모텔이라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에 있어서 좋은 물건으로 봤습니다. 수유역 근처에 있는 상권이 사실은 3040 상권이라고 그 일대가 구매력이 있는 상권이거든요. 물론 이제 강북에서는 가장 주요 상권 중에 한 개이기도 하고 상권은 살아있고 모텔은 사라진 상황이라서 모텔 하시는 분들이 노후된 상태에서도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꽁무니 벽지인데도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운영이 되고 매출이 나오고 워낙에 건물주분들은 연로하시다 보니까 수리할 생각을 안 하고 낙후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기를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바꿔주고 요즘 감성에 맞는 좀 컨텐츠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단가를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시게 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모텔을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제가 모텔 한다는 걸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어떻게 이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저는 원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많았던 상태에서 선생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 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를 듣고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게 따라가고 싶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그 모텔 업에 대한 막 확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처럼 따라가고 싶다. 멘토처럼 일단은 먼저 봤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같이 갈 수 있었죠. 원래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번 돈을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옮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내가 너무 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임대밖에 생각을 못해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나마 노력이 덜 들어가는 모텔 운영으로 살짝 한번 넘어와 보시면 기본 임대 수익이 3% 4%인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15%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젊었을 때 한번 경험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면 건물을 늘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건물 하나 사면 3% 4% 수익률에서 만족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나는 임대료 받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건물 4개 5개에서 얻는 수익률을 하나에서 사실 얻는 거기 때문에 요 개수 늘려가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젊으시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현금 여력이 있으실 때 과감하게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옮기셔가지고 경험을 하시고 이후에 50대 60대에도 이걸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게 제가 원래 건물에 좀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은행 이자도 너무 낮은데 내가 지금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일으킨 다음에 이거를 임대해봐야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한테 뭐 이윤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을 못했었거든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선생님처럼 지금 내가 내 자산을 구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사업장을 다시 또 키워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꾸리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라서 그 점이 또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똑같은 돈을 벌어도 제 노력이 50만 들어가고 1000만 원만 버는 게 좋아요. 100이 들어가서 2000 버는 거보다.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강도를. 모텔은. 그래서 내가 진짜 엄청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매출을 확 뽑아서 더 많은 그걸 먹을지 아니면 좀 위임을 하고 자동화 시켜가지고 매출 좀 덜 갖고 가더라도 편하게 운영할지 요 선택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은 점차 이제 우리가 같이 잠금 치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리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랑 건물 투자하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건물은 이제부터는 사업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정말 되게 워커홀릭처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 자체를 너무 좋아하니까 밤새
그냥 내가 급여받는 입장인데도 내가 사장인 것처럼 밤새 일하고 되게 인정받고 뭐 이렇게 급여를 계속 올려서 받고 연봉이 높아지고 이런 거에 되게 만족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제 시간하고 급여를 바꿨다는 게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한 소득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애를 안 쓸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썼던 에너지를 나한테로 돌려서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재밌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재밌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게 빠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 대한 거라든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따라가요.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만들 건 만들고 시간적인 부분을 또 같이 가져가는데 지금 이 모텔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장이긴 한데 안에 공간도 꾸며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컨셉을 알려줄지도 고민해야 되고 사람들을 직접 내가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내 사업장과 사람이 이제 계속 교류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 보였어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잘 되는 거에는 공식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됐든 아니면 정말 일을 잘하는 게 됐든 공부하는 데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정말 잘 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되게 잘 알면 그 공식을 내 걸로 만들면 되니까 쉽게 가는 방식을 터득하셨네요. 그쵸. 네. 왜냐면 저는 삽질하고 맨땅에 헤딩하고 쉽게 가는 건 없다. 공식이 없어 내가 만드는 거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쭉 보시다가 괜찮겠다 하면 거기로 딱 가시는군요. 잘하는 사람 따라가서 네.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가 있었나요?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공부하느라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늦게 시작해도 난 쟤들보다 빨리 가야지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시간 갈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 안에서도 보니까 되게 잘 되는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는지, 뭐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빨리 내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승진도 빨리, 인정도 빨리 받는 그 길을 갔죠.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내 사업으로 갖고 와서는 숙박업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을 봤고 물론 이제 그분을 알아본 것도 저의 노력도 있죠. 그분이 갔던 그 길을 빨리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죠. 잘한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어요? 가려져 있는 거를 되게 양지로 데려와서 이게 내 사업이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이걸 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근데 이제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모텔 컨텐츠는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무난한 이야기에 약간 좀 다들 숨어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뭐 많더라고요. 근데 모텔 컨텐츠 자체를 투자의 영역으로 제가 조금 끌고 온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숙박업은 카르텔이 되게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좀 젊은 사람들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라 그러면 거기다 숙박 3세, 2세 공부할 만큼 하다가 몇 년 이제 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면은 이제 할머니 모텔을 징여받거나 부모님 모텔을 징여받아서 이미 6개, 5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모텔에 대한 정보나 모텔이 돈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숙박업 사업자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공부하지 않고 새롭게 바꾸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은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수리도 하고 컨텐츠도 넣고 이렇게도 운영하고 다양한 OTA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막 넣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싫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숙박업이라는 숨어있는 약간 투자의 영역을 좀 바깥으로 갖고 온 것 같긴 해요. 부담감 없으십니까? 저요? 무슨 부담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 다 힘든 거지. 제가 웃고 있죠? 웃는 게 돈 버는데 쉬운 게 어딨어요. 그렇죠. 그때는 힘든 건 당연한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수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게 부평구리다 보고 젊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도 훌륭하죠. 왜냐면 거기 인근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 모텔들도 겉은 되게 찌르르 해놨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냥 모텔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좀 약간 너무 모텔 느낌은 안 드니까 어떤 전략으로 모텔을 운영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월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있는지. 지금 그 상권이 40대가 되게 많이 이용하고 술을 마시고 나서 들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텔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낮에 갔을 때에는 젊은 친구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타겟하는 나이대는 40대 이제 메인 나이대가 있겠지만 20대, 30대의 젊은 MZ의 세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좀 젊은 감각의 모텔의 인테리어를 취하고, 사실 이게 모텔이다 뿐이지 여기서도 공간에 어떤 의미를 주고 이 공간 안에서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숙소로 만드는 게 계속 구상하고 있는 컨셉이고요. 열심히 막 주변에 다니면서 예쁜 데들 계속 사진 찍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컨셉은 뭐가 있는지, 안에서 뭘 녹이면 좋은지, 거기가 이제 칸산도 가깝고 하니까 산행을 가는 외국인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외국인한테 좀 새로운 경험도 해주고 숙소로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순수하게 이제 월로 들어오는 수입은 1000에서 1200 정도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 보니까. 네, 그럼요. 자그마한 부평에서도 그 정도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규모가 훨씬 보니까 2배더라고요. 작지만 네. 여기만의 코지하고 계속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따뜻한 감성 있는 숙소로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낼 콘텐츠들을 지금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네. 건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저는 나중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냥 정말 나중에 언젠가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사실 선생님 수업 듣고 3개월 만에 벌써 이제 건물주가 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준비가 되셨었던 거죠. 이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또 내 걸로 만들어지면은 가치가 또 발견되니까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해볼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감당해내려고 하는 준비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사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산다라는 건 제 경험으로 느끼면 그냥 부동산을 하나 취득한다의 의미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은 임대를 하던 직접 운영을 하던 사업이에요, 사업. 아파트 투자 되게 많이 한 사람들도 건물로 넘어와가지고 돈 못 버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체급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체급이. 사람이 감당해낼 준비와 자세가 돼 있으면 체급이 바뀌는 걸 자기가 받아들이는데, 그냥 나 돈 냈으니까 어떻게 해봐봐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 사이에서 체급을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분 조금 걸리겠다.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준비가 돼 계시는구나 이런 게 눈에 보였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오늘 이렇게 건물주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